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거친 손이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 제 이름은 김지우, 사내입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4년째예요.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심심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은 착했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었죠. 침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극적이고 빨리 끝나고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저만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늘 무뚝뚝 하셨거든요. 말도 별로 없고 표정도 딱딱하고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강인해 보이시던 분이 창백하게 누워 계셨거든요. 58세라는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어요. 물 좀 달라고 하셔서 컵을 입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탱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약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왔죠. 평일엔 제가 혼자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둘만 있으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지우야, 힘들지. 매일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가 옆에서 부축하면 천천히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의 팔이 제 어깨에 걸쳤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채취도 병원 냄새 사이로 남자 특유의 향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시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혼자 사시던 집에서 계속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 저도 당연히 찬성했죠. 시아버지가 집에 오신 첫날이었습니다. 여분의 방을 시아버지 방으로 꾸몄어요. 침대랑 옷장을 새로 사고 커튼도 걸었죠.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도와드릴 게 있냐고 물으셨죠. 아니에요. 쉬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옆에 서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야채를 썰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왠지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놓칠 뻔했죠. 조심하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칠 뻔했다고. 손이 겹쳐진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칫하셨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옆방에 계신다는 게 자꾸 의식됐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시는데 왠지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고 신문을 보셨죠. 저녁엔 산책을 나가셨고요. 간섭도 안 하시고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와 저만 집에 남게 됐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맥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맥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 시아버지는 병원에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이 외로웠다고, 지우가 와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죠.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셨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고 진한 게 느껴졌죠. 지우는 좋은 며느리야. 민수는 행운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거든요. 술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비틀거렸어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주시며 천천히 마시라고 하셨죠. 저는 물을 마시면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전히 잘생기셨어요.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흰머리가 섞였지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죠. 눈가 주름도 남성미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제가 방으로 모실까? 아니에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자꾸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안아줬을 때의 느낌, 그 뜨거운 체온, 단단한 팔의 감촉.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를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을 때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커피를 내리고 계셨죠. 어제 많이 취했다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권했어. 미안해구나. 평소처럼 대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어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제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요즘 야근이 많았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죠. 저랑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잠이 안 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래요. 나도 그래.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 저희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잡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수 요즘 바쁜가 보구나. 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지우는 외롭지 않아?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시아버지가 제 손을 덮으셨어요. 미안하구나.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들을 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죠. 지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심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시아버지한테서 받고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진정이 됐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흉하게. 아니야.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시아버지와 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말도 많아졌고 같이 웃는 일도 많아졌죠. 남편이 없을 때 저희 둘만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리도 잘하셨어요. 가끔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맛있다고 하면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영화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TV에서 로맨스 영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남편은 또 야근이었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왠지 긴장됐어요. 시아버지와 영화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요. 슬쩍 시아버지를 봤더니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돌리셨어요. 화장실에 가셨죠. 저는 혼자 남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문에 귀를 댔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신음소리,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금 자위를 하고 계시는구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더 듣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신음과 함께 끝난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한 거죠?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엿듣다니. 하지만 몸은 뜨거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도 혼자 몸을 달랬습니다. 시아버지를 상상하며 며칠 후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와 둘만 집에 남게 되는 거였죠. 이기정됐습니다. 일주일이나. 남편이 떠난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몸을 관리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잠옷을 입는데 평소보다 짧은 걸 골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실로 나갔을 때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죠. 제가 나오자 시선이 제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멈칫하셨어요. 제 짧은 잠옷을 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시아버지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시아버지의 몸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뭐 보세요? 그냥 뉴스. 저도 볼게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시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서 에어컨을 켜도 될까 물으셨어요. 시원하게 네, 더운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춥다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담요를 가져다 주셨죠. 덮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담요를 덮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같이 덮을까? 담요가 크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좋아요. 시아버지가 담요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하나의 담요를 함께 덮고 있었죠. 더 가까워졌습니다. 팔이 스칠 정도로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제 손 쪽으로,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보셨어요. 저도 돌아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깊고 뜨거웠습니다. 지우야. 네, 우리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뭘 말하려는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시아버지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년 마이의 미의 밤단가.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하셨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곧 깊어졌죠. 시아버지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였어요. 키스가 끝났을 때 저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걸어가셨죠. 침대에 저를 눕히고 위로 올라오셨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옷을 벗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옷이 벗겨지고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옷을 벗으셨어요. 58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탄탄했어요. 배가 약간 나왔지만 가슴은 넓고 팔은 굵었죠. 그리고 제 시선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밤은 컸거든요. 이러니 겨우게 분노물이 후회에 놓쳤습니다. 이러니 불행이 겨우게 불이우지만 굵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니 거칙을 정숙의 도식으로 무도칙을 받아들이지. 시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조금요. 천천히 할게. 아프면 말해. 시아버지가 제 다리 사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쉬면 네이버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거였죠. 시아버지의 혀가 제 가장 민감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충분히 젖었을 때 시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아팠습니다. 너무 커서 찢어질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괜찮아? 계속해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반쯤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밀어 넣으셨죠. 끝까지 완전히 들어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깊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빼다가 다시 깊이 박으셨죠.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득 차는 느낌,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 더 세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속도를 높이셨습니다. 침대가 흔들리고 소리가 났죠. 저는 시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시아버지 좋아요. 나도 지우야.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고 숨이 거칠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절정이 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경련했어요. 시아버지도 깊숙이 박힌 채 터트리셨죠. 뜨거운 게 제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안에서 빠지지 않은 채 저는 시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나도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더 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 품에서 깼어요. 알몸으로 껴안고 있었죠. 시아버지도 깨셨습니다.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잤어? 네, 배고프지? 좀요. 시아버지가 아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웃으셨죠. 예쁘다고.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우리 어떻게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뷰자리요. 뒤론 낮에 이로 개음 프리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만 멈추고 싶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계속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 때로는 낮에도 시아버지는 지칠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특히 격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시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며 선물을 주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것은 너무 작았어요. 시아버지와 비교하니까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끝냈고 저는 허전하게 남았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남편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없을 때,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생리가 안 오는 거예요. 설마, 검사를 해봤습니다. 두 줄이었어요. 임신이었죠.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했고 시아버지와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시아버지 아이라는 걸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둘만 있을 때 시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정말, 네, 누구,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 아이 같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나을 거예요. 남편 아이로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꽉 껴안고 계셨죠.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아기? 네. 남편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저를 원하셨어요. 임신했는데도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다고 하셨죠. 저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 후 더 민감해진 몸이 시아버지를 원했어요.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6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은 힘들었어요.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지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했죠.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는 척 하셨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기는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닮았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죠.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시아버지 없인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분이 저를 여자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지금도 밤마다 시아버지 방에 갑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후에,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돌아오죠. 이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겁니다. 누구도 알아선 안 되니까요.